일촉즉발, 위험천만한 사고 현장 속으로 그들이 간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라. 화마와 다투는 불의 전사들. 그 이름 소방관. 소방공무원 2016년 상반기 지원자 수 5만 6천 명. 경쟁률이 자그마치 10대 1. 이 모든 역경을 뚫고 오직 타인의 생명을 구한다는 긍지와 일념 하나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 시대의 영웅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좌합정보센터에서 준비한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소방공무원 편. 그 두 번째 기적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좌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공무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항상 모르죠. 네. 알려주세요. 너무 이렇게 당연한 듯이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예. 네. 자그마치 4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연령대도 정말 다양한데 대학생부터 40, 50대 중장년층까지 정말 공시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이 또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하던 일을 아예 그만두시고 이것만 몰입하는 가장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공시촌 들어가면요. 학원도 다녀야죠. 그리고 수험서도 사야 되니까 비용도 참 만만치 않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을 방송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지난주에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번 주는 어떤 분야입니까? 네, 이번 주는 소방 공무원 시험 특집으로 진행될 겁니다. 네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소방 공무원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소방 공무원 시험 전반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 살펴볼 겁니다. 네, 지난주는 경찰이었고 이번 주는 소방 공무원인데요. 네. 평소에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꿈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방송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소방 공무원 시험을 전격 해부해 주실 전문가를 또 모셨는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익숙한 얼굴이시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어제 뵀던 네. 분인데 잡정보센터 공무원 특집 1호봉의 기적 2주차죠. 코스피 상장 수험 전문 교육기관 주식회사 윌비스 교육사업부의 김민철 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예. 먼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저희 밀비스의 노하우와 다수의 특강을 진행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소방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알찬 정보를 확실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난주 저희보다 더 아나운서 같은 모습으로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고 또 오늘 아침 방송 보셨겠지만 이제 그 더빙까지 스팟 더빙까지 정말 뭐 기가 막히십니다. 못하시는 게 하십니다. 없는 분입니다. 이번 주도 저에게 감사하게 수고를 해주실 텐데요. 커리 칼리지의 임소환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어릴 적부터 누구나 한 번쯤은 장래 희망으로 꿈꿔봤던 게 바로 소방공무원, 소방관인데요. 또 거기다가 동경의 대상인과 더불어 가장 국민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보 오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왜 소방공무원이어야만 하는지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들로 붐비는 이곳. 공시생들의 성지라 불리우는 노량진. 공무원 합격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공시생들은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에 한참입니다.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소방공무원 시험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 이들은 왜 소방공무원을 선택했을까요? 원래 미술을 하다가 미술 쪽 진로가 아닌 것 같아서 진로 고민을 하던 중에 아버지의 권유로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불구경 갔을 때 이제 그때 소방 공무원분들이 이제 사람들 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너무 멋있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소방관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자,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저희 2주차 이제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뭐 얘기 들어보셨지만 소방 공무원 하면 정말 뭐 그 어릴 적에 네. 누구나 한 번쯤 좀 꿈꿔보고 또 TV 속에서 비춰지는 어떤 소방 공무원의 모습이 굉장히 좀 그 멋있잖아요. 살신성인의 모습. 그리고 뭐 실제로 저희 그 어린 아들도 용감한 소방 아저씨 쌤이라는 만화를 엄청 보면서 저한테 소방관 왜 아니냐고 나보고 저한테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이게 네. 소방 공무원 시험 그 준비하는 공시생들 얼굴도 참 되게 선해 보이시죠? 네, 되게 나빠 보이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선하고 좋은 직업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이윤정 아나운서는 소방 공무원 꿈꿔본 적 있어요? 저는 제가 없나요? 엄두가 네. 나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 근데 김승재 아나운서 왠지 잘 어울리십니다. 어떤 면에서 어울린다잖아요. 뭔가 잘 예. 불을 다 끌 것 불을 잘 끌 같은데.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덕이 쌓인 얼굴이기 때문에 예, 또 소방 공무원 이런 거 제가 아나운서 안 했으면 또 호수를 잡고 있을지도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장님 실제로 이 소방 공무원이 어릴 적부터 보니까 그 꿈이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경찰 못지않게 어떤 정의를 위해서 이런 그 경찰의 정의라면 이제 좀 소방 공무원은 사람을 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찰 같은 경우랑은 좀 다르게 또 예. 일반 공무원이랑 좀 다르게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실제적으로 공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요. 네. 남자의 경우는 이제 10대 1에서 12대 1 정도, 예. 여자의 경우에는 15대 1에서 20대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시험이긴 합니다. 네, 지난주 경찰 공무원이 42대 1이었던 걸 비교하면 절반 정도네요. 그죠? 그래도 네.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채용 인원도 그만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가 예. 859명을 채용했는데요. 2015년부터는 1000명을 훌쩍 넘겨서 채용 인원 자체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3, 4년간은 채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우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과 맞물려서 최근 예. 화재 발생 건수, 재산 피해액이 소폭 감소되었지만 네. 소방 대상물의 고층화,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규모와 과업 부담이 커져 이에 대응하는 화재 진압 요원 등 소방 인력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국가 차원에서 안전제의를 강조하면서 매년 소방검사 대상이 증가하고 검사 업무 처리도 정교해지면서 건축 및 다중이용업소 인허가와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 등 예방활동을 처리하는 내근직 소방사무요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소방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화재 진압하는 그런 소방관들을 떠올렸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근직, 그러니까 이 소방 사무 요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근직과 내근직을 따로 뽑는 건가요?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외근직과 내근직을 따로 뽑지는 않고요. 예. 네. 외근직과 내근직은 순환 근무제입니다. 순환 근무제고요. 보통은 이제 최초 임용 시에는 외근직으로 발령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할 수 있어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 불은 다 끌 수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해야 된다는 네, 거. 맞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뭐 저희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뭐 소방 공무원 하면 이제 불 꺼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외에도 어떤 직무가 있을 겁니다.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소방관의 업무를 보게 되면요. 네네.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거죠.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게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화재 진압 업무 가장 예. 많이 아시는 거고요. 또한 그리고 교통사고나 이제 건축 건물 붕괴 사고 발생 시 119 구조대의 인명 구조 활동, 이게 구조 구급 업무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인데요. 건축물 신축 시에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허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소방시설 허가 업무. 예. 그다음에 영업장소에 대한 영업허가 이전에 완비증명서 발급하는 소방 완비증명 발급 업무. 네. 그리고 화재 예방, 각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 위험물 관리를 담당하는 예방 업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장비 구매 및 점검, 소방안전교육,
그다음에 소방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행정 업무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 네. 저기 실장님이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하는 일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훨씬 다양한 직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소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하셨죠? 보여주시죠. 네,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과 자격 제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시 연령부터 살펴볼 텐데요. 소방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에 따라서 차등 연장이 되는데요. 1년 미만 1세,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2세, 그리고 2년 이상 3세 해서 최대 만 43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격 제한을 살펴볼 텐데요. 소방시험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종 면허에서 대형 면허나 보통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주소 자격 제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공채의 경우에는 서울시 특별시는 주소 제한이 없고요. 서울 외의 다른 지역일 경우에는 공채와 경채의 제한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채의 경우 채용 시험이 치러지는 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거나 채용 시험이 있는 해 1월 1일 이전까지 3년간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주어야 합니다. 경력 공채의 경우에는 부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에는 일반 공채의 제한 규정을 따르고요.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경북, 경남 등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자격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자체의 채용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신 뒤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어서 뭐 그런 겁니까? 이유가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소방직 같은 경우는 지방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네네. 지방직이라서 특성상 거주지 제한 요건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채용 분야에서도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네.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단 채용 시험이 공채랑 경채로 나눠지는데 네네. 공채 외에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양하게 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군 특수전 부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부조 경력 채용 응시가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로 간호사 또는 응급 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자는 구급 경력 채용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군 네. 복무를 의무소방대원으로 한 경우에 의무소방대원 전역자 경력 채용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경우 관련 학과 경력 채용 응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당되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일반 공채가 아닌 경채, 경력 공채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채도 이제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40세 미만 이걸로 동일한 거죠? 아닙니다. 네, 틀린가요? 틀린가요? 예, 경채의 경우에는 예. 학부 졸업이나 경력사항 관계로 만 18세가 아닌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경력 공채로 채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경력 채용 선발 인원은 공채 선발 인원에 대비해서 연 보통 한 7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발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네요. 예를 든다고 하면 공채에서 100명을 선발하게 되면 음. 보통 경채에선 약 7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굳이 따져보자면 올해 공채가 1,200명 정도였는데 이걸 네. 70%로 환산을 한다면 한 850명 정도. 네, 그 맞습니다. 정도를 따로 채용한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말 작은 규모가 아니니까요. 네네. 관련된 자격이 되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방공무원 시험 경력 공채로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첫 번째로 군 특수전부대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네. 또 군복무를 의무 소방대원으로 하신 경우와 또 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나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신 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경력 공채를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지방직이기 때문에 자격 제한에 또 차이가 있고요. 또 네.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분야들은요. 아까 그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력 공채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과연 그 소방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지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소왕 강사님 전해 주시죠. 네, 소방공무원 시험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필기시험을 치른 뒤에 체력시험과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으로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번에 단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시험을 살펴보면요.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공채와 경력 채용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반 공채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을 필수로 소방학개론, 행정법 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 총 5과목을 치러야 합니다. 다음, 구조, 구급, 차량, 화학, 항공, 소방정 등의 경력 채용은요.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관련 학과 출신의 경력 채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이 필기시험을 합격해서 다음 단계의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채용 인원은 조금 달라지지만 1.5배에서 3배수까지 경력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기시험의 비중이 75%나 된다고 하니까요. 필기시험을 중요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송화쌤을 통해서 소방공무원 시험, 필기시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좀 구분을 해봤는데 좀 복잡합니다. 공채는 5과목, 경력 채용은 또 이 직군별로 3과목씩이었고 그렇다면 과목당 일단 그 몇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과목 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필기시험 보는 시간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소방 시험에서 5과목, 3과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공채랑 경채 때문에 그렇고요. 네. 과목당 문제는 20문제, 사지 선택형으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공채 시험 같은 경우는 5과목 100분 시험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채의 경우는 3과목 60분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한 문제당 1분인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일반 공채의 경우에는 행정법,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국어, 영어, 한국사 이 중에서 5과목을 보는 건데요. 범위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소방학개론의 경우 네.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 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소방관계법규의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수학이 있는데요. 사회과학 수학의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타 공무원 시험 과목 출제 범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크게 3파트로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과학의 경우는 좀 많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파트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1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뭐 과목별로 출제 범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범위의 어떤 그 크기를 보니까 너무 광활하고 네. 못 해먹겠다 그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소방학 개론이나 그 소방관계법규는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 사회나 과학까지도요. 네. 근데 이 수학은 그 학교 다닐 때도 하기 싫었던 걸 이게 확률과 통계, 미적 그 불 끄는 물론 이제 불 끄는 것만 있는 게 아니지만 어떻게 미적분까지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선 직무랑은 연관성은 없습니다. 예.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직무랑은 연관성은 없고요. 수학의 경우는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면서 네. 고교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고교 과정 같은 경우는 고교 졸업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 수학, 과학, 사회는 고교 과정의 범위를 제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출제 범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필기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필기 시험에서는 무엇보다 다른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절대적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왜 중요하냐면요. 원점수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선택 과목처럼 조정 점수를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국어, 영어, 한국사가 모든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등학교 대입 시험이나 뭐 공무원 시험이나 국영 그 한국사는 정말 어디서나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인 거고 선택 과목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또 선택 과목 중에서도 비중이 좀 높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 소방 공무원 필기 시험의 특징상 네. 선택 과목은 보통 이제 수험생의 60% 이상이 소방학 개론하고 소방 관계법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소방 시험이다 보니까 소방 관련 학과 출신이나 소방 관련 학과 출신자들이 다수 응시한다는 점과 그다음에 비전공자들도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대부분 절대적인 선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수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고교 과목에서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고교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고득점을 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채점을 할 때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소방학개론하고 소방관계법규에서 뭐 100점 맞은 거랑 아까 얘기했던 뭐 수학에서 100점 맞은 거랑 그 어떤 그런 가치는 좀 동일하게 보는 겁니까? 조정 점수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네. 원점수를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고 조정 점수를 도입을 해서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기 그럼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소방 관련이니까 소방 네. 관련 그 종목 그 과목을 네. 택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일단은 업무에 들어가서는 그렇긴 한데 일단 필기 시험 자체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불리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러면 일반 공채의 경우에 필기 합격하려면 몇 점 정도를 확보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시험 같은 경우는 지방직 시험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 예. 올해 서울의 경우가 이제 필기 합격 컷이 69.14였거든요. 네. 69.14였는데 이 점수는 조정 점수를 반영한 점수고요. 보통은 74점에서 75점 정도는 맞아야 합격 가능성권에 있다고 안정권에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과 다른 지방권의 어떤 네. 점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문제 같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동일한데 근데 응시 인원이랑 이 선발 인원이 다르기 지역에서는 때문에. 떨어질 점수가 이 네. 지역에서는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국사죠. 한국사 점수 확보가 중요하겠고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 전략 과목 위주로 선택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필기 시험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 시험 합격하면 이제 뭐 아무래도 외근직에서는 그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체력 시험도 치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맞습니다. 짚어주시죠. 예. 예, 소방공무원 시험에는 체력 시험이 별도로 있는데요. 네.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체력 시험이 총 6종목이 있습니다. 예.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가 있습니다. 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어떤 건가요? 한 번쯤은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네. 앉아서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아닙니다. 한번 내리는 건가요? 두 다리를 쭉 뻗고요.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발끝이 0점입니다. 그래서 유연성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 중에 여자는 28cm 이상, 남자는 25.8cm 이상인 경우만 만점입니다. 온몸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발바닥 손 가면 막 온몸이 다 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아무튼 유연하신 분이 더 또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력 시험 통과를 해야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네. 텐데 이 체력 시험에서 몇 점 맞아야지 안정권입니까? 아까 6과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종목당 10점입니다. 네. 그래서 30점 이상이면 합격이긴 하나. 아하. 근데 합격권에 도달하려면 필기 점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45점에서 52점 정도를 확보해야만 충분히 합격권에 들 것이라고 근데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필기에서 좀 까일 거를 대비해서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이신 맞습니다. 건데 네.
본인이 너무 필기 잘 본 것 같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한 30점 맞아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도 40점 이상의 그래도. 안정권은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는 도핑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시험에서도 그런가요? 네, 도핑 테스트가 있긴 한데요. 네. 소방 시험 같은 경우는 응시자의 10% 내에서 무작위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렇군요. 경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방 공무원도 꽤나 신체 조건이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신체 검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좀 주로 있습니까?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소방 공무원 시험 신체 검사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체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체격은 양팔, 양다리 완전하고 가슴, 배, 입, 구강, 내장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력은 맨눈 시력이라고 하죠. 교정 시력이 불가하고요. 0.3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색각은 생맹, 적색약이 아니어야 하고요. 예. 청력은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은 고혈압, 저혈압이 아니어야 하며 운동신경은 기능성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신체 검사까지 끝나고 나면 최종 관문이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요. 네. 면접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송아 강사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각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 최종 관문인 면접 시험이 남게 됩니다. 면접 시험 역시 어떻게 치러지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한번 오늘 속 시원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시험은 1단계 집단 면접 그리고 2단계 개별 면접을 거치게 되는데요.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면요. 먼저 집단 면접의 경우에는 평가 요소로 전문 지식 기술과 응용 능력 그리고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 개별 면접 평가 요소로는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예의, 품행, 성실성과 봉사정신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다 10점을 평가하고 있지만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적성 항목은 20점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송하쌤으로부터 소방공무원 면접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기여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경찰 공무원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적성 검사 당일에 작성하는 어떤 사전 조사서 굉장히 좀 워딩이 무서웠어요. 네. 뭔가 좀 조사 당하는 것 같고. 네. 사전 조사서를 면접 때 참고한다고 들었는데 네. 소방 공무원들은 따로 이런 류의 어떤 작성한 게 있나요? 따로? 소방 공무원에서 적성 검사는 물론 있고요. 예, 예. 소방 공무원 적성 검사에서는 이제 인성이나 직무 검사, 그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예.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검정 시험인데요. 면접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적성 검사는 보통 이제 신체 검사랑 동시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면접 시험에 합격하려면 점수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우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단계 예. 집단 면접하고 2단계 개별 면접이 있는데 평정 요소에 대한 시험위원회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총점 50%는 보통 한 30점 이상을 말하고요. 네. 단 시험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각 단계를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계를 좀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건데 1단계가 필기 시험이었고 2단계가 체력 시험, 3단계는 이제 뭐 어떤 시험의 개념은 아니지만 신체 검사.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합격이 될 수 있는 해당하는 불합격 것이 여부를 있는지 결정하는, 그 여부를 네. 결정하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체력 시험 다음에 면접 시험 개념인 건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면접은 또 준비를 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체력 시험 다음에 그 면접 시험까지 기간이 또 중요해 보여요. 그 준비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체력 시험 이후에 면접 시험까지는 보통 한 15일에서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한 시간이 달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그 기간 내 면접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달 정도면 꽤 기간이 있는데요. 그쵸, 예. 이때 면접 시험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방공무원 시험 성공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소방 공무원 시험은 우선 고득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강의를 듣고 그날 배운 부분을 반드시 복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복습하는 시간 중에는 문제를 꼭 풀어보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적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모의고사 등으로 끊임없이 본인을 평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체력 시험이 있는데요. 체력 시험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중이 15%로 감소했기 때문에 네.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체력 시험에서 불합격자 처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체력 시험은 평소에 충분히 꾸준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악력, 배근력 등 근력을 요구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 왕복 오래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처럼 지구력과 순발력을 요구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득점을 필기나 체력 시험에서 확보하고도 면접 시험에서 탈락하는 비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위원회 과반수가 평정 요소에 40% 미만의 점수를 주면 불합격 처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까지 15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면접 시험을 잘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밀비스 김민철 실장님의 정리 멘트였는데요. 끝으로 이제 저희가 소방공무원 시험에 대해 전략적인 걸 이제 알아봤지만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구직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막연하게 소방관의 꿈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연함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수험 준비를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방공무원 시험 특집 첫 시간을 밀비스 고시학원의 김민철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도 수고해주신 커리어 칼리지 송아 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잡정호센터 1부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에 관한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되어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취업과 관련된 따끈따끈한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자, 2부 첫 시간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소개해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와 전라도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볼 텐데요. 먼저 광주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우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광주 지역의 채용 정보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신용협동조합 사무직 구인권과 전남 광양시 소재 기계제조업체 캐드원 구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광주광역시와 전남 광양인데요. 네네. 먼저 광주광역시 채용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 네. 광주 지역 구인사업장은 남광주 신용협동조합입니다. 네. 금융기관으로서 강주시 남구 중앙로 52번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신, 여신, 공제, 카드 등 시니어 법무 전반을 담당할 사무직 직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은행 업무한다는 건데 이 채용의 지원 자격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예. 접수 방법은 오픈에서의 참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하고요. 예. 네, 요즘 은행권 채용이 적다 보니까 지원하려는 구직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6월 30일까지입니다. 네네. 경쟁률이 높은 채용이니 가능하면 빨리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원을 희망하는 광주 지역 구직자분들 워크넷 통해서 접수 방법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제 광양 채용 소식 알아볼까요? 네, 전남 광양 지역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제일PN입니다. 기계 장비 제조업체로서 광양시 금호동 위치하고 있으며 3D 및 2D 설계 캐드원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주식회사 제일PN에서 캐드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고 경력은 1년 이상입니다. 기계 제도 산업지사 자격증 필수이고요. 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경쟁률이 높은 채용이니 가능하면 빨리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주무관님, 이 채용권의 접수 마감일도 궁금한데요. 언제까지입니까? 네, 7월 8일까지입니다. 네. 접수는 시간이 좀 많네요. 예. 워크넷 통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오크넷 홈페이지를 참고 제출할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채용권 역시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전남 지역의 구직자라면 이 채용 관심 있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고용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경기 지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자, 경기 지역에서 소개해 주실 채용 정보 어느 도시의 채용 정보입니까? 네, 용인시 소재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구인권과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취업 채용 행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용인시 채용 소식부터 바로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바텍 ENG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남북대로에 소재한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제관 및 판금 용적원 10명, MCT 기능원 5명을 채용합니다.
네, 주식회사 바텍 ENG에서 정말 많은 구직자들을 좀 뽑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좀 짚어보면 재관 및 판금 용접원이 10명이고 MCT 기능원이 5명입니다. 15명이 되니 좀 많이 뽑네요. 네. 지원 자격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 무관이며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합니다. 예. 특별한 우대 사항은 없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예. 채용 시에 마감된다고 하니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총 15명을 채용하는 거면 많은 인원을 뽑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업 확장에 따른 현장 근무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자, 다음은 용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취업 채용 행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네, 이번에는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2016년 장애인 내일 징검다리 채용 행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6월 21일 화요일, 내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용인시청 비전홀 3층에서 장애인 구직자를 참여 대상으로 취업 행사가 개최됩니다. 예. 네. 주식회사 다우기술 등 13개 업체가 참여하고 현장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참여 대상은 장애인 구직자인데요. 좋은 취지의 채용 행사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건가요? 네, 행사 당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지참하시어 참가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또는 각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거나 용인시 일자리센터 전화 031-324-499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뭐 그 취업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벌써 이 채용 행사 딱 벼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13개 업체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구인 규모도 상당히 좀 될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나 내일 좀 채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네, 13개 업체에서 42명 정도의 구인 많이 계획을 뽑는군요.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용인 지역뿐만 아니라 가까운 경기 지역의 장애인 구직자라면 네. 내일 행사에 많이 참여하셔서 취업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은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남 광양시 하면 참 불고기인데요. 참 불고기가 떠올라서 배고픕니다. 자, 그리고 경기 지역 용인시 채용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되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 시간인데 요즘 잘 이 공무원 특시 1호봉 탄생 때문에 네. 잘 보지 못하는 많이 또 보고 굉장히 싶은. 팬들은 왜 안 나오냐 네. 공무원이고 뭐고 이 남자를 빨리 보여달라 이런 그 문의도 있었다고 하네요. 진짜인지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월요일의 남자죠.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요즘 어떻게 잘 안 보여서 좋겠어요? 예. 안 좋습니다. 뭐합니까, 시청자 이제? 됐습니다. 요즘. 저도 그냥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기 이남규 아나운서 고양이 키운다 들었는데. 네, 저 새끼 고양이 그거 좀 좀 키우느라 특징 있다고 했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특징이라기보다는 요즘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왜 잠을 못 자요? 왜요? 예.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어렸을 때는 제가 막 보살펴 주다가 얘가 이제 좀 크니까 밤에 저를 자꾸 깨웁니다. 야행성이라는 걸 제가 몰랐나 그 봐요. 유기묘죠? 네, 유기묘인데 이제 한 달 정도 된 새끼 묘를 제가 분양해서 이남규 아나운서 정말 따뜻한 남자입니다. 네, 같이 유기묘까지 시청을 하고 키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계의 이율이에요. 네. 저분은 대단합니다. 예. 아침에 방송이 있을 텐데 네. 고양이가 깨우면 힘들 텐데요. 덕분에 알람은 잘해줘서 늦지 않고 요즘 일어나고 또 있습니다. 막 두드려 패는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팰 정도 크기가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조금 네. 가볍게 시작하자는 마음에서 재밌는 소식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예. 이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네.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 9명이 업무 시간 중 딴짓을 한다고 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여기 직장 선배가 있는 입장에서 저도 이런 말 하긴 왜 이렇게 많이 그렇지만 쓰시죠? 저도 이렇게 딴짓을 하거든요. 이 선배 예.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좀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거는요. 뭐 우리만 웃는 게 아니라 보시는 분 대부분이 모든 뭐 분들이, 네. 속으로 철컥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조금씩 또 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딴짓이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본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저는 안 합니다. PD가 좀 엄청 네.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공개 몇 번. 살짝 조금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건데 네. 1년 365일 삼시세끼 어떤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또 그러면 또 일을 터해서 그러면 또 숨이 막힐 테고요. 사실 밖에서 좀 다른 것도 먹고 가끔 또 외식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이 딴짓이 업무 집중도와 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문을 하나 실시했는데요. 예, 예. 이 딴짓을 하면은 업무 집중도와 능률이 낮아진다는 의견은 겨우 4.6%에 불과한 반면 오히려 집중도와 능률이 높아진다 이런 의견은 10배가 넘는 50%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네. 바람직한 설문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래도 자주 이렇게 딴짓만 하면 곤란하니까요. 가끔 네. 잠깐씩 아, 하는 건 참 그럼요. 좋은 예. 것 같습니다. 뭐 점심 먹고 졸리고 나른할 때 네. 뭐 잠깐 커피 한 잔 하는 정도?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말씀하신 것처럼 않을까요? 이렇게 잠깐씩 딴짓을 하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딴짓의 적당성이 적당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여기에 또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하루 중에 딴짓을 하는 시간은 평균 1시간 10분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꽤 이 되네요. 세부적으로 예.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30분부터 1시간 미만으로 딴짓하는 경우는 37.7%로 가장 네네. 많았고요. 네. 30분 아래로는 23.6%, 1시간부터 1시간 30분 미만은 17.7%, 1시간 30분부터 2시간 미만은 6.8% 순이었고요. 2시간이 넘게 딴짓을 한다는 응답자도 5.8%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재밌는 설문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한 8교시, 10교시까지 할 때 네. 예. 1시간에 10분은 쉬잖아요. 네. 10분은 좀 그렇게 봐도 제가 볼 때는 10시간이면 100분이기 때문에 네. 뭐 1시간 넘는 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시간 넘게 딴짓한 건 조금 그렇네요. 예. 저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자, 언제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합니까? 네, 이 주로 딴짓을 하는 시간대는요. 상관없다, 무관하다 이런 대답이 5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야장천 그냥 다 해도 그냥 딴짓하는 겁니다. 예. 이 뒤로는요. 오후 근무 시간이 18.5%, 그 다음으로는 점심시간 직후 17.7%, 퇴근하기 직전이 12%로 생각보다 세 번째 순위에 머물렀고요. 네. 출근 직후는 8.6%, 오전에는 8%, 점심시간 직전이 6.6% 순으로 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전후로는 조금 가능한 예, 것 네. 같습니다. 예. 왠지 이 뉴스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면서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많겠죠. 사실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딴짓 안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제가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서도 직원들이 딴짓을 한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회사에서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응답은 겨우 19.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윗분들 중에서도 아, 네. 예, 그분들도 일만 하시는 거 아닐 거고 또 네. 딴짓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래서 다들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얘기했지만 집중력이 떨어질 때 약간 좀 쉬는 차원에서 어떤 뭐 휴식성으로 딴짓하는 건 좀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아까처럼 뭐 2시간 넘게 딴짓한다든가 딴짓이 뭐 주 업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좀 그 딴짓은 그 플러스 이게 옵션이라는 거 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저희가 이제 저번 주부터 공무원 특집을 하고 있잖아요. 덕분에 제가 일주일에 3번밖에 못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 준비 열풍이 아주 식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군요. 정부가요, 이 청년 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신규 채용을 늘리고는 있지만 공시생은 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서 약 40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소식을 한번 가지고 저희가 왔습니다.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40만 명 정말 많은 인원이잖아요. 많죠. 예. 네, 저희가 지난주 경찰 공무원 특집에 이어서 네. 오늘은 소방 공무원 시험 특집 첫 시간을 진행했는데요. 평균 10대 1을 조금 넘는 경쟁률이었는데 아까 선생님이 낮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은 42대 2대 1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낮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그게 낮은 경쟁률이 아닌데 워낙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마 이 네. 수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체감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15일에 인사혁신처가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접수 인원을 공개했는데요. 예. 지난해에는 19만 987만 명이 지원했는데 올해는 22만 2,650명이 지원해서 역대 최다 접수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보다 16.6%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분들한테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데 19만 987명에서 거의 뭐 한 2만
한 2, 3천 명 정도가 네. 는 거니까 엄청난 거고 네. 16%니까 굉장히 좀 많은 수치라고 할 수 많은 있을 수치죠. 텐데 이 정도면 뭐 이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대폭 늘어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채용 인원이 3,700명이었는데요. 네네. 올해는 4,120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경쟁률은 53.8대 1로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예전에 그 한반 인원이 저희 때는 몇 명이었어요? 한반 인원이? 3, 40? 저는 50몇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1등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대학생 중에서는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20대가 또 가장 많은 지원자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주변만 보시더라도 제 주변 또래나 20대 네. 동생이나 형들이 뭐 많이 공무원 준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역시나 20대가 14만 2,002명, 2,002명, 그러니까 63.8%로 가장 많았지만 네네. 40대와 50대도 있었습니다. 각각 9,756명, 957명으로 4.8%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시험의 최고령 합격자는 57세라고 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아까도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년층 가끔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뭐 부동산 시험도 그렇고 이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부는 게 정년을 좀 보장받고 싶다.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무원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소위 철밥통이라고 철밥통, 말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요즘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역시나 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정년과 안정적 근무 환경을 이 공무원 시험 준비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정작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년을 장담할 수가 없고 공무원 연금도 이전에 비해서 확 줄었다. 거기에다가 야근도 잦고 업무 강도도 세졌다. 관피아 논란으로 산하기관 낙하산도 없다면서 녹록치 않은 현실을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철밥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정말 능력, 실력,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가다 보니까 그런 네네.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여전히 일반 기업에 비해서 근무 여건과 복지가 월등히 좋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이 공시생들이 첫 번째로 꼽는 공무원 지원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네. 일반 직장인은 40대 후반부터 명예퇴직과 구조조정이라는 말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네. 또 대기업에 비해서 토익이나 학점 등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여기에 공무원 시험으로 전향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기 이남규 아나운서 한 말이 좀 동의할 수 없는 거지. 이제 정년 장담할 수 없고 또 공무원 연금도 뭐 줄었고 야근도 잦고 업무 강도 세졌고 이게 솔직히 근데 대기업 단 일반 기업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편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맞게 또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할 때도 철밥통만 생각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직무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을 좀 평가하고 적성을 또 알아보는 게 좀 먼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 게 공무원 뭐 철밥통 되게 그러지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그 공무원 시험 열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정말 이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공무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여기에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안전망, 삶의 안전성이 해체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며 여기에는 1997년 외환위기 등 구조 변동을 뼈저리게 겪었던 부모의 간섭도 적용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고용 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이 자주 대안으로 언급되지만 한국 사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철학을 재정립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무원 열풍 자체도 문제지만 또 이런 열풍을 타고 순진하고 또 절박한 이 공시생들의 어떤 마음을 이용한 상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건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지면요. 항상 그 반대되는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검증되지 않은 사교육이 열풍이 되거나 저번에 전해드린 것 같은 취업 사기와 같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공무원 시험 열풍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검증된 내용과 공유를 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식 여러분들 뭐 저희가 그 잡정보센터 1호봉의 탄생 3주 동안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무조건
비용 지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1호봉 탄생 끝까지 지켜보시면 훨씬 더 도움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안정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관련 나하고 이런 직무가 맞는 것인지 직무 능력, 또 적성 등을 잘 평가하신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런 맞는 그 여부를 좀 지켜보신 또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신 다음에 다음 찬찬히 잘 따져서 시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오늘은 저희가 그 소방공무원 첫 시간으로 소방공무원 시험 전반에 대해 제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막연하게 느껴졌던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내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지켜지니까요.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필수 과목이죠. 국어의 합격 전략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지만 또 꼼꼼하게 맥을 짚어주시기로 유명한 노량진 스타 강사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